모든 자산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우리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곳곳에 폭탄하고 지뢰가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대부분이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도주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체인저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읽어보고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주가가 내려오면 어떤 종목을 주시해야 될지 눌림목 종목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은 특히나 급등 종목을 볼 때마다 흥분도를 가라앉히기 어려우신 분들께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될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전일 미국 증시를 체크해 보자면 대만의 TSMC가 3분기에 14조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죠. 그러나 옵션 만기 일정을 앞둔 상태로 상승분을 좀 반락을 시키면서 정강 후약 이런 형태로 마감이 되었죠. 따라서 국내 증시도 오늘 참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주가가 시작하자마자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을 연출해 주었습니다. 모든 자산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우리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곳곳에 폭탄하고 지뢰가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전쟁 국가 우려감이 깔려 있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휴전 국가의 특성상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늘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지금은 금투세까지 발목을 잡고 있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중인 나라보다도 증시 하락이 더 큰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은 있고 종목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는 것인데요. 사실상 최근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라는 것은 대부분이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도주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도주는요, 주가가 하락해도 여타 다른 종목들 대비 회복세가 빠르고요, 반등력이 강합니다. 사실 그러한 특성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주도 업종에서 눌림목이 나온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가격이 눌렸을 때는 매수 버튼에 손이 쉽게 나가질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준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지금이 상승장의 초중반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근거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부분이 7월 초입니다. 7월 초부터 제약바이오가 상승장이 펼쳐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문가들 그리고 각종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7월 달부터 제약바이오의 상승장이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실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역사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 랠리가 3개월 만에 끝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간단하게 좀 눌림목 투자에 활용할 만한 방법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일봉 차트를 열어보고요. 이렇게 차트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럴 때 그냥 예측해가지고 11선에서 살 거야, 21선에 살 거야, 이런 스탠스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기술적 분석 툴을 이용해보자는 취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봉상에서 지금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이격도를 벌리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지금 현재 봤을 때 딱 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우리는 분봉 차트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30분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30분 차트도 단기적인 이런 추세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좀 유용하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0분 차트를 딱 이렇게 열었으면은 저점이 어디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최근에 저점, 그리고 여기서도 저점을 보여줬고 여기서도 저점을 보여줬었고 이런 식으로 저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차트의 저점끼리 선을 이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어봤을 때는 여기서 걸리니까 이거는 캔슬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차트에서 저점을 이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현재 추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저점끼리 이어진 선을 상승 추세라고 부르죠. 그러면 주가에 눌림이 나왔을 때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접근도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 놓습니다. 선을 그어 놓고요. 차트를 조금 더 당겨서 봅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 캔들이 기준봉이 될 텐데 여기서 지금 기준봉을 형성하고 바로 눌렸을 때, 눌린 이후에 주가가 지지가 되고서 상승했던 그 가격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가격대 지금 보시면 얼마입니까? 저가가 37,750원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네요. 37,750원. 수평선을 이렇게 체크를 해두고요. 트레이딩은 이 가격이 깨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37,750원 가까워지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일부 비중을 손절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30분 차트에서 기준봉 형성 이후에 눌림목을 발생시켰던 그 지지 라인에 선을 그어 놓고서 투자에 접근을 하시면은 상당히 높은 승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종목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 신규 상장주죠. 하나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서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패턴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지지를 받아줬습니다.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하다가 다시 한번 지지 라인 근처에 오니까 그때부터 또 한 번의 반등이 나타났죠. 이 상승 구간만 해도 저점 대비 고점까지 보시면은 약 21% 상승을 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준봉이 발생했죠. 그리고 나서 눌림목 구간 여기에 체크를 해보고요. 차트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여기 기존에 있던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서 강한 상승 파동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준봉 이후에 형성해준 눌림목 자리를 눈여겨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리가켄바이오를 보셔도 여기 거래량이 실린 기준봉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를 30분 차트로 쪼개놔서 그렇지 큰 시간대로 보시면은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 이후에 이렇게 여기서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가 나타나고 여기서 또 이렇게 선을 그어놓으면 또 지지를 받고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되죠.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뭐 대시세를 잡아먹자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반등폭을 잡아먹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의 상승폭도 적은 건 아니에요. 5%가 넘는 반등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에서 3%만 먹어도 잘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제넥신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여기서 제넥신은 상한가를 기록하고서 다음날 눌림이 좀 나오고 재차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눌림목이 보이는데 주가가 현재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으로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구간, 눌림목 구간 언저리에서는 반드시 매수로 받아봐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 제넥신은 우리가 눌림을 기다려봐야 되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눌림목 기준에서 본다면 약 8,000원서부터는 분할 매수로 가담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 하단에 있는 7,400원 저가를 이탈하게 되면은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까지도 동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눌림목 매수 타점을 잡을 때는요, 최근에 매우 강력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에 좀 유효하고요. 확실히 바이오 섹터가 요즘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하락이 나와도 저가 매수세가 빠르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방어 업종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연말서부터 내년 1분기까지는 바이오 업종이 포트폴리오의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도 방어 업종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눌림목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봤는데요. 내가 아는 자리, 그런 자리들이 몇 개만 있어도 주식 투자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주가가 올라서 그냥 좀 많이 내린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감에 의존하다가는 결국에 10번 잘해도 한 번의 실수로 내 계좌가 크게 망가집니다. 그러한 실수들, 그런 엇박자들을 피하면서 내가 아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